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디퓨전 라이트 HD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크롬구가 이미지 위에 생성이 되는데, 이 이미지는 제가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만든 이미지나 혹은 제가 사진을 촬영했던 실사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크롬구를 생성을 해주는 기술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크롬구의 환경이 지금 이 사진의 환경에 맞게끔 생성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롬구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더 많은 레인지 정보를 담아놓는 HDR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3D 렌더링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관련된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계열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 이렇게 뭐가 생겼는데, 구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생성형 이미지에서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크롬 구가 왜 필요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VFX 관련된 부분이랑 그리고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 맵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크롬 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 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촬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정말 옛날에 이 환경 맵을 원형 스피어 형태로 촬영해서 스티칭해주는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스피어 볼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이 부분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환경 맵을 추출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어쨌든 요거를 현대적인 시점에서 AI로 활용해서 이 크롬구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생성형 AI가 생성을 하게 해주고, 지금 보이지 않는 뒷면을 생성을 한 거죠. 이거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HDR을 추출한다 라는 게 이들의 컨셉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 XL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기술, 스테이블 디퓨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트레이닝된 로라를 통해서 스피어를 만들고, 이 스피어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반복되는 디퓨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한 환경에 대한 반사를 만들어내고, 이 관련된 결과물들을 이런 임베딩 학습을 통해서 밝기 조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HDR을 얻는다라는 게 이들의 새로운 컨셉입니다. 어쨌든 이 LDR, Low Dynamic Range, 그리고 HDR, High Dynamic Range에 관련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이 게임이나 혹은 CG VFX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잘 보시면 이렇게 실사 이미지들을 가져다 놓고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이 크롬구에 반사되는 환경 맵을 생성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디퓨전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깃 주소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 3.10 버전 때에 관련된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첫 페이지 Getting Started 쪽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저 윗부분에 있는 것들이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를 좀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콘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실행을 할 때 콘다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 환경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빌드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에서 여기 있는 비주얼 C 빌드 도구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완료를 해주셔야 빌드에 관련된 오류가 없을 겁니다. 이 설치가 끝나고 나선 반드시 재부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설치에 관련된 주소는 이 아래에 있는 출처 경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cmd 해주셔서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띄우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기에 있는 명령어를 저희가 이제 장표를 드릴 거니까 관련된 부분의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다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폴더로 하나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가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이제 여기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NV 활성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 기능을 복사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관련된 앞부분만 누르시고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이 상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VNV 모드로 들어오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리퀘어먼트를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리퀘어먼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제가 설치가 완료된 부분으로 점프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빌드 관련된 부분이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관련된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쿠다나 CUDNN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부분이 다 설치가 마무리가 되시고 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디퓨전 라이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디퓨전 라이팅 관련돼서는 이 준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1024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 X를 사용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이 학습된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을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총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고 4090에서도 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이 내용을 실행을 하고 한참 후에 관련된 부분을 끊고 다시 녹화를 시작을 할 정도로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고 있으니까 뭐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서 천치만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3단계의 프로세스가 이 안에 있고 그 관련된 과정의 프로세스 결과물들 폴더를 보시게 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거의 뭐 1, 2초 내에서 다 끝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펴주고 그리고 이 펴진 결과물을 여러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합쳐서 하나의 HDR로 만드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깃이 굉장히 친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할 건데 이게 실행이 되고 나서는 어떤 폴더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관련된 설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커맨드 모드를 띄워놓고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VENV 모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VNV 모드 들어오고 저는 이제 이 폴더가 원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 안에 001, 002, 004 이런 식으로 제가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 안쪽에 이제 소스가 될 이미지와 그리고 아웃풋이 될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관련된 경로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행할 명령을 3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지금 저기 깃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적진 않았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제 이 관련된 파이썬 명령어 뒤에 이 인페인트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셋은 어디 있어? 그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저장할 거야?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복사를 다 하고 다 써놓은 후에 복사를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V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익스포저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DR에서 HDR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각각 스텝, 이 밝기에 대한 부분이 어둡고 밝고 어두운 관련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밝기에 대한 레인지를 좀 더 확보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고정되어 있는 숫자 설정이라는 게 있고 또 옵션 관련된 부분들 나중에 좀 더 헬프를 찾아보시면은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우선 어느 정도 촬영을 하고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부분이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이제 관련된 결과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행했던 폴더에 이제 아웃풋 폴더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컨트롤에 관련된 맵과 요거에 대한 결과, 이 관련된 부분만 크롭하게 된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역광 상태에서 이 반대되는 이 인물이 서 있는 반대
반대되는 형태의 공간을 지금 있는 이 크롬9가 비춰주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몇 가지의 공정을 더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3D에 사용할 수 있는 HDR 맵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엔바이러먼트 맵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크롬볼을 저희가 엔바이러먼트 맵이라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웃풋 경로에다가 관련된 부분 디렉토리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환경 맵을 펼쳐서 만들어줄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는 스퀘어 폴더에 관련된 경로를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성되어 있는 스퀘어 폴더 앞부분까지 경로를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써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끝났습니다. 아까는 좀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엔바이러먼트 맵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그 스피어 이미지가 이렇게 펼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도 확인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스텝, 관련된 부분을 HDR 이미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DR 이미지는 아까 나온 이 세 장의 이미지를 서로 합쳐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로 변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한 이 정도의 밝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미지 LDR이 관련된 부분이 확장이 돼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엔바이러먼트 맵을 맞춰주고 이 뒤에 있는 경로도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끝나죠. 굉장히 이건 되게 빨라요. 자, 이제 이 결과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HDR 관련된 거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윈도우즈 프리뷰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 HDR을 볼 수 있는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툴들을 사용을 해서 열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툴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HDR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이미지가 이제 환경 맵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HDR 라이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HDR 라이팅은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 HDR 이미지를 가지고 마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세팅을 해놓은 마야 세팅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 맵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환경 맵에 관련된 건 이 스카이, 돔라이트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전에 요시를 만들었던 저희 유튜브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에 있는 세팅을 그대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은 환경에 따라서 지금 라이팅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맵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4개를 만들었거든요. 관련된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보기 위해서 값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여기 프리뷰에서는 섀도우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HDR 이미지가 돌아가면은 섀도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본 디폴트 값에서 그 해 방향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흐린 날의 형태의 이미지였다면 그만큼 흐리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걸 제가 만약에 좀 다르게 빛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섀도우의 길이가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는 환경맵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뭐 3D 렌더링이라든가 혹은 게임 환경맵에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가보고 싶은 곳 혹은 표현하고 싶은 곳에 관련된 뭐 환경을 묘사를 하고, 그 빛의 방향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가늠하기 위한 피사체를 좀 더 주면은 그것들을 이제 AI가 판별을 해서 이런 형태로 HDR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 VFX 관련된 좀 업을 해보신 분이었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예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팅이 역광 상태잖아요. 이쪽에 주 광원이 이렇게 뒤로 오고 있는 상태고, 그 경우에 요게 태양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 환경 반사광이라든가 지금 현재 형태, 지금 여기 그림자 안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라이팅을 좀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보면 광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림라이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여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실히 밝은 부분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섀도우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죠. 뭐 다른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다 제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 관련된 이미지 위에 크롬구를 생성을 하고 이제 관련된 HDR을 추출을 하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이 포커스가 나가는 경우에는 조금 요 안에 있는 묘사가 부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광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약간 이렇게 좀 흐린 날에 안부에 있는 약간 좀 위에 구름이 낀 그런 이렇게 확산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쨍하게 섀도우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요 뒤에는 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피사체에 대한 명암 밝기를 보고 여기 이렇게 데일라이트이 굉장히 이 각도에서 강하게 내리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지금 만들어줬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확실한 하이라이팅과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명확한 섀도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에러 이슈 관련된 부분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박장호 님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 설치를 하시다가 이 오픈EXR 관련된 부분에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바로 해결을 해주셔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깃 관련된 주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주소에 가시면 이 상단에 이슈라는 게 있고, 이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오픈EXR 에러가 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가보시면은 해결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VENV 모드에서 저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콘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VENV 모드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이 핍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핍 윈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오픈EXR 관련된 부분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안에 크롬구를 만들고 크롬구에서 HDR 맵을 추출한다는 이 정말 놀라운 생각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